잘 돼요. 너무 무리한 투자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돈 갖고 투자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잘 돼요. 초반기에는 아주 잘났다고 막 내가 다 할 거고 저를 했다가 홀라당 다 해먹고 없어요. 그동안 모아야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못 사더라도 내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리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양세 여러분을 모시고 있는 김 선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범띠분들 알아보려고 네. 왔는데, 네. 범띠분들 이제 하반기 운세에 들어가기 앞서서 상반기 전에 이제 이분들 원래 성향이나 성격이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 밑에 가서 일 못해요. 내가 대장이 안 되면 네. 천하의 방해꾼만 돼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도 따로 혼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 게, 아 저요. 예, 예. 누가 잔소리하고 이러면 그 꼬라지를 못 봐요. 네가 나한테 난 게 뭔데? 난 게 있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네. 또 지금 불조심해야 돼요. 평생을. 그래서 항상 집을 내가 사거나 하면 화재보험 반드시 쓰세요.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그 뭐야 소화기. 네. 우리 집 한 10개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그렇게 두는 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생기고 좋고요. 지금 이제 저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다른 범띠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 날짜가 이제 그 불의 날이 있어요. 근데 그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날짜를 가진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요. 온 동네 걱정이 다 내 걱정이야. 근데 중요한 건 해결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나만 속상한 거야. 걱정만 많구나. 예. 그러니까 그래놓고 또 왜 삐지냐면, 내가 지를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저는 나한테 안 해줘.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우매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걱정을 하려면 말을 해주든가. 아니면 그런 걸 삐지지 말던가. 그렇죠. 근데 자기 마음 갖고 자기 혼자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루에 108번뇌가 일어난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108배를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내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번뇌가 108번뇌가 돼야 되는데 네. 216번뇌가 돼요. 두 배씩 있구나. 네네. 그래서 저 집,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집이야. 그냥 옆집인데 얼굴은 알아. 네. 근데 저 집이 뭔가 왜 눈치를 우리가 알잖아요. 좀 네네. 저 집이 이상한 거, 좀 힘든 거 같아. 그러면 네네. 혼자서 그걸 걱정을 해. 어떻게 해줘야 좋을지 몰라서. 그래서 그런 걱정은 이제 그냥 놔버리고, 네. 그냥 내 걱정만 하세요. 그 불걱정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제 범띠분들은 그런 성향이 좀 있을 확률이 높다. 아주 많아요. 네. 그래서 산 쪽에 있는 데서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좀 불이 안 나고 사람 걱정도 좀 안 하실 그 공간이 좀 좋을 확률이 근데 높다. 걱정을 하지 말라고 안 하질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 성향이 그러니까. 성에 그래서 저를 예를 들자면, 네. 저는 선택적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첫날 기억이 잘못 들어오면 네. 죽는 날까지 못 고쳐요. 그만큼 한번 입력이 되면, 그러니까 선택적 입력을 하는 대신에 입력이 잘못된 건 못 고치더라고요. 근데 범띠분들도 이제 선택적으로 잘못 이제 걱정을 너무 하거나. 범띠는 누군가를 가리키고 살아야 돼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 범띠분들이요? 예, 예.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약간 그 주목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뭐 대장을 하거나. 대장을 해야 돼요. 주목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두지휘를 해야 사는 막 그 생동감이 나는 한 거예요. 조직 내에서나 뭐 사람 그룹 내에서 내가 대장.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면 아직은 이제 직급도 어리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막. 다른 분들도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으시든가, 네. 아니면 이제 꼭 직장을 다녀야 된다라고 하면 혼자 놀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뭐 내가 소외된 것 같고, 제가 나 안 시켜주는 것 같고, 혼자 자기가 자기를 왕따 시켜요. 상대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범띠분들 상반기에는 좀. 상반기에는 나만 한 게 뭐 없지 싶어요. 아까 내가 잠깐 했듯이. 네. 상반기에는 그렇고요.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야
아, 상반기에는 조금 안 좋았던 일들이 많나요? 아니면 좀 움츠려들었던 시기일까요? 움츠들고 없으니까 움츠들었겠죠. 아무래도 뭐가 없어졌거나 재산을 잃거나 뭐 내 인간관계를 잃거나 하는 게 잘 안 되거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하반기 들어가면서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들이 좀 괜찮아질까요? 범띠들은 이런 게 있죠. 쉽게 지금 제가 뇌피셜을 풀이해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상대방을 잡아먹을 때 절대 티 안 내요. 그리고 발바닥에 스펀지 같은 게 있어서 네. 발소리도 안 들려요. 아, 최후의 포식자들은. 네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낮잠 자고 동굴에서 나와갖고 비리비리하고 이렇게 당했다면 네. 이제부터는 겨울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되고 월동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겨울 잠잘 준비. 예, 이제부터는 이제 날카로워지죠. 네. 그래서 온 촉각이 다 서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도 요때쯤 되니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반기 들어가면서. 예. 산 밑에서 일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바다는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다보다는 산이 낫다. 산에 가면 편안해질 것이고 바다에 가면 뭔가 무섭고 좀 두렵고 그런 건데 사주가 그런 바다가 세 개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불이. 그러니까 맨날 이놈의 나무가 탈까봐 걱정인 거지. 내가 나를 먹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선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아니면 이분들 뭐 연애나 아니면 네. 그 문서운 같은 것도 있을까요? 하반기. 하반기에 잘하는 문서운도 있죠. 근데 문서운을 가질 수 있는데 절대 우리가 왜 대출 받아서 사잖아요. 네네. 3분의 1 이상을 대출 받을 거면 안 사야 돼요. 아, 가진 거의 3분의 1 이상을 대출 받을 거면 안 사는 게 낫다. 예. 그러니까 3분의 2가 대출이다 이러면 안 사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제 집값으로 호황을 보는 거는 이제 끝났어요. 시드머니가 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안정된 투자를 하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범띠분들 운세를 선생님 오늘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선생님 만나서 직접 사주를 보고 점사를 보는 게 낫겠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역사열애부를 모신 것처럼 저는 이 양쪽 온도가 달라요. 손바닥의 온도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왔어요. 그럼 처음에 사주부터 봐요. 이 병이 왜 왔는지를 보고 손을 계속 나 혼자 이렇게 해요. 이제 그분들은 뭐 하나 그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손하고 온도가 달라요. 네. 이 손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게 뜨거워지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아픈 부위에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못 올리던 분도 그냥 올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걱정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선생님 직접 찾아뵙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 범띠분들 이제 하반기에 네. 좀 잘 되라고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잘 돼요. 돈을 내가 너무 무리한 투자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돈 갖고 투자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잘 돼요. 범띠분들의 특성상 이제 하반기에는 무리만 하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초반기에는 아주 잘났다고 막 내가 다 할 것을 했다가 홀라당 다 해먹고 없어요. 네. 근데 하반기에는 그럴 확률이 좀 적다. 좀 적은데 이제 모았는데 그동안 모아야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올해 못 사더라도 내년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